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2024년 새해 첫 주인공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와, 옛간. 인물 초대석. 오늘은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자, 딱 보기만 해도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먼저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울산에서 열심히 60년이 넘도록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여러 가지 곡물들을 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 대한민국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열심히 팔고 있는 남자 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들 참 좋아하시네요. 옛간. 이름이 아주 정겹습니다. 옛간. 어떤 뜻입니까? 예전에는 정자에 있어가지고요. 울산 강동에 있었는데 정자 옛날 방앗간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상표 등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방앗간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옛날 방앗간 그냥 줄여서 옛간입니다. 옛날 방앗간을 줄여서 옛간. 네, 맞습니다. 얼마나 정겨운 단어예요. 방앗간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소한 냄새. 야, 방앗간. 정말 이건 못 참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참기름입니까? 네, 맞습니다. 방앗간 하면 다 생각나시는 제품이 제일 생각나시는 제품이 참기름인데요.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그다음에 뭐 미숫가루, 그다음에 곡물차, 보리차, 옥수수차 하고 이제 뭐 선식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김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세상에. 네. 방앗간에서 나오는 걸 상상할 수 없게끔 모든 것이 또 총망라해서 제품이 생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참기름도 좋지만 참기름도 좋거든요. 참기름. 3대 걸쳐 60년째 이어오는 전통 방앗간.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 방앗간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할아버지께서 국민학교, 예전 소학교죠. 지금 그렇죠. 초등학교고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울산하면 그래도 제일 유명한 게 고래이지 않습니까? 장생포 고래고요. 고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장생포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첫 발령지가 이제 북구 정자동이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할머니를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뭐 방을 발명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탄 만드는 거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을 하시면서 연탄을 집에서 조그맣게 만드시다가 망하시고 그다음에 막걸리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를 연탄을 만들다가 망하시고. 네. 망하시기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막걸리를 집에서 조금 만들어서 팔아봐야 되겠다. 뭐 학교 선생님도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개발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보니까는 이게 막걸리도 힘들고 연탄도 힘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할머니가 깨 농사를 짓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깨 농사.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장생포에서 이렇게 고래가 그때 한창 많이 잡힐 때니까는 고래를 잡아오면 고래 기름 짜는 틀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참기름 틀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방앗간을 아버지께서 이어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박민 대표가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박민 대표는 그 방앗간 풍경이 익숙해졌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하는데 밖에서는 쿵짝 찍찍찍 이건 가래떡 먹는 겁니다. 찌떡 나오는 거. 이 소리들.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가야겠다 선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까? 저도 이제 23살 대학교 때 창업을 했었는데요. 다른 일을 했었거든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성장을 시키고 계속 해오던 과정 속에서 이제
그때는 17평의 작은 방앗간이었습니다. 작았겠죠. 네네. 지금 생각하시면 그냥 시장통에 있는 그냥 낡은 17평의 작은 방앗간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나 동생이나 누군가가 방앗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저는 뭐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도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한 2년 정도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쉬지 않고 말씀하셨구나. 네, 아버지께서는 그걸 가업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아버지도 그렇죠. 예전 지금은 폴리텍 대학교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한국 직업훈련소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직업훈련소 네, 있었어요. 직업훈련소에 배관과 선생님을 하셨거든요. 한 10년 정도 하셨었습니다. 배관? 네, 배관 오, 용접하고 이런 네. 가르치는 선생님을 10년 정도 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나무 틀, 기름 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화로 조금 만드셨거든요. 와. 그래서 뭘 또 개발하고 이런 것도 저도 그걸 피를 이어받아 또 개발하고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게 됐었고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저는 방앗간을 방앗간으로만 봤었는데 이게 2년이 흐르고 난 다음부터 저녁에 언뜻 단어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참기름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방앗간이 이게 식품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앗간이 아니라 식품 기업이라는 단어가 처음 딱 들고 나서 다음 날 가서 아버지한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12년 전이죠. 12년 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날 뭐가 쉬운 거야. 이걸 이어받아야겠다 하는 네. 그 좋은 느낌이 온 거야. 야, 요즘 뭐 다들 편하고 쉬운 방법을 찾는데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이유는 이미 좋은 참기름이 있었거든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 완성이 되어 있던 좋은 참기름을 유지하는 게 제가 3대 가업 계승자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쉽게 대량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계도 붙여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대량화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론은 다 실패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종원 레시피가 왜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백종원 씨가 법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냐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백종원 레시피로 똑같이 떡볶이를 만들면 그 맛이 안 나겠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맛이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깨채를 왜 아버지는 오른손을 위로 가게 드세요? 아니면 깨채를 부를 때 엄지손가락을 왜 거세요? 왜 각도를 15도로 하세요? 뭐 이런 것부터 묻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든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전통 방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통 방식을 자동화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안 되었다면 제가 대량화가 힘들었을 건데 한 10년 정도 해서 저희가 성공을 한 사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통 방식으로 짜는데 이제 대량화가 가능한 거는 저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말씀도 정말 잘하시네. 요 입술에다가 참기름을 바르셨는지 그냥 잘잘잘잘잘잘 이야기를 나눌수록 옛간이 어떤 방앗간인지 점점 궁금증이 더 불러일으켜집니다. 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이제 포장을 하고 네, 옛날 방앗간, 옛간. 예, 저희 참기름으로 만든 김입니다. 볼링대회도 주최를 또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옛간이라는 걸 좀 알리고 건강하게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1회 대회를 19년도에 했는데 전국에서 600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2회 대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3대 대회로 올라갔습니다. 선수단 규모만 1,600명이 울산으로 찾아왔습니다. 1,600명이 왔어요. 네. 이거 울산을 알리고 옛간을 알리는 그거 이게 효과가 크네. 네. 참 향토 기업. 울산 기업이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구매가 가능할 만큼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단합니다.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젊은 분들이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맡아서 진행을 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부모님 세대는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작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단 참기름 짜는 방식만 그대로 유지하고 모든 것들은 다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오, 이게 뭘까 더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의도가 뭔지,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걸 그냥 하시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을 정도로 주워 담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0년 전으로 만약에 돌아가면은 아버지하고 매일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버지하고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참기름 짜러 나가실 때 무슨 말을 하셨나요? 할아버지께서 방앗간 채를 잡을 때 어떤 손으로 먼저 잡으셨나요? 그래서 이 스토리 작업들을 그래서 완성을 시켰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내 몸에다가 입력을 시켜놓은 거야. 맞습니다. 야, 옛간 제품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참기름을 어떻게 하면 하루에 10,000명을 팔지를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10년 전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저는 참기름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시겠지만 정자에서 덕화까지 가려면은 예전에 꼬불꼬불할 길이었잖아요. 정자가 넘어가려면. 포터를 타고 1시간을 가셔야 되는데 10시에 어르신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야 참기름 떨어졌으니까 참기름 한 명만 지금 바로 갖다 달라고.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엄청 역정을 내시면서 지금 바로 갖다 달라고. 그 아버지가 10시에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기름값도 안 나오잖아요. 참기름 한 병. 그때 당시 5,000원, 6,000원 할 때인데. 그렇게 가시는 거 보고 아버지는 수 계산이 되게 안 되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참기름을 왜 저렇게 굽신굽신 하실까? 오호. 손님들한테 오시는 분들 그래도 제 아버지 어머니인데 어린 마음에 볼 땐 손님들한테 너무 90도로 인사하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만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들들 입장에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인데.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기름 냄새도 싫고 아버지가 어디 참기름 배달 좀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하시면 그거 싫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는 이게 저희가 50년, 60년 가능했던 게 그 한 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기름집이 언양에 가도 몇십 개가 있고 동네마다 있는데 그 정자 산골짜기까지 오셔가지고 참기름 사러 가는 분이 얼마나 고맙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 5, 6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참기름을 어떻게 하면 하루에 100병, 10,000병을 팔까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한 명한테 더 고객님한테 더 충성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단골을 어떻게 하면 이분을 단골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만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저희가 참기름이 200병, 300병 계속 많이 팔리는 가장 큰 비결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님께서 아들 앞에서 손님한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는 이 영업을 하는 걸 보여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자식한테 상대방, 나를 찾아온 손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인성, 착한 그걸 먼저 가르쳐 주신 걸로 네. 지금 생각이 돼. 야,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사실 제가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받는 날 김두겸 시장님이 그 시장님실에서 위촉장을 주시고 선물로 요만한 상자를 하나 주셔서 이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살짝 이렇게 뜯어보니까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있더라고. 아니 내가 가정주부도 아닌데 아니 줄 게 없어서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이걸 세상에. 그 집에 가서 수민이 엄마한테 이거 시장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뭘까 그러고 보더니 어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저녁 때 비빔밥을 했는데 세상에. 아니 큰 병에다 좀 주시지 요만한 병에다 줘가지고 야 그렇다고 또 한 병만 더 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기름 이 들기름이 식탁의 왕자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젊은 피가 가진 열정과 추진력 때문에 이게 사업에 번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대표님이 이 사업을 맡고 나서 방앗간도 옛간도 많이 달라졌죠? 네, 뭐 전국에서 많이 좀 로컬 푸드가 어떻게 보면 작은 동네 방앗간이 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합니까 물어보면 아니 시골에서 참기름 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르신들은 아이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런 일 하냐고 그런 말씀들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17평의 작은 방앗간이 지금은
1,700평 이상의 큰 규모로 저희가 성장을 하게 되니까는 전국에서 뭐 제주도에서 서울시에서 아니면 포항시에서 전라도에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작은 방앗간이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미 저는 아버지께서 집안에서 고객님들한테 늘 말씀하시던 거를 저는 외부에다가 전달을 했을 뿐이거든요. 여러 채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역할들에 대해서 충실히 했는데 고객님들은 그 진심을 좀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방앗간에서 직접 기름을 짜볼 수 있는 체험관도 직접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저희만 유치원생들도 와서 참기름을 옛날 방식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 언제든 누구든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를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 참기름 압축해 갖고 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게 그게 얼마나 그 깨를 또 심어가지고 또 네. 걷어가지고 수확해가지고 그걸 또 이게 채에다 털죠.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 과정을 나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난 그 손이 가던데 가업을 이어받고 10여 년간 달라진 것도 있지만 3대째 지켜오고 있는 변함없는 가치와 신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직원들이나 저희 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단골 소문이다. 예가는 뭐다? 그러면 단골 소문. 그러니까 단골 분들이 소문을 내줄 수 있는 참기름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고객님들한테 충성을 다하자. 그래서 아버지 때도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셨었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어떻게 하면은 단골 분들을 많이 만들고 단골 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지나서 볼링대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제 단골 콘서트도 좀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무슨 콘서트요? 단골 콘서트요. 그리고 1박 2일로 해서 서울에도 대박. 저희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 한 대 대절해서 울산에 관광 명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1박 2일 동안 공장 투어도 하고 방앗간 투어도 하고 대왕암도 갔다가 영남 알프스도 갔다가 이렇게 울산을 좀 알리고 저녁에는 네, 뭐 선생님도 오시겠지만 저희 뭐 울산을 대표하는 유명한 가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그 정자에 얼마 전에 그 고정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어릴 때부터 꼬꼬마 때부터 같은 동네다 보니까는 같이 지냈는데 그 친구도 와서 노래도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가요. 하지만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불러주지 않아도 갈 겁니다. 야, 진짜 이 생각이 뭐 엄청난 분이네요. 야, 고객들을 위한 그런 콘서트. 예. 자, 희망찬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푸른 용처럼 비상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팍팍 느껴집니다. 자,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지금까지 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댓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먹고 있다. 어제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아버지가 좀 편찮으셨는데 뭐 기분 좋게 참기름으로 밥을 해드렸다. 이런 문자를 받고 그런 댓글을 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게 살아가는 이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도 저희가 울산에서 뭐 작지만은 후원들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외부에서 더 칭찬을 좀 받는 약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저는 열심히 참기름을 짤 거고요. 더 열심히 울산도 알리고 그런 자리에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깨도 직접 심고 키웁니까? 네, 농장도 있습니다. 농장도 있습니다. 네. 여기 대표님 아버님, 어머님 참깨 농사도 잘 졌지만 자식 농사도 잘 졌네. 와, 진짜 박수 한번 아유. 네. 자, 대표님의 성공 사례는 지역 청년들에게도 좋은 자극과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지역의 예비 청년 창업가 분들에게 조언과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후회인데요. 제 인생을 20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가장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게 아, 나는 열심히 하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인생의 첫 시작점은 서울이어야지. 나의 인생의 첫 시작점은 미국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는데요. 그래서 서울 가기 위한 준비하려고 허송세월을 보냈던 2, 3년들,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했던 허송세월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기업들을 크게 성장을 시키고 이끌어 가신 분들은 자기 본인이 있던 자리가 제일 큰 시작점인 걸 아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울산에 있는 청년분들 외부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20대로 돌아가면요. 울산에 있는 작은 정자가 제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대박을 칠 수 있는 제일 멋진 시작점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준비하려는 시간 정말 무의미하고요. 울산에서 지금 있는 자리가 제일 시작하기 좋은 시작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는 꼭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시작을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울산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발전에도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민 대표님. 네. 챙기는 맛 좀 봅시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옛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